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서울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에 몸담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몇 년 전에 지인 소개로 동갑내기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예쁜 외모는 아니었지만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능력 있어 보이는 아내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조건만 따지고 보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제가 꿀리는 게 사실이었죠. 그랬지만 제가 키도 크고 나름 허우대는 조금 봐줄 만한 편이라 아내는 저의 겉모습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짝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짧은 연애를 하는 동안 나름 재미도 있었지만 서로 익숙해지고 난 후 아내는 본래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흔히 말하는 한 성깔 하는 여자더라고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그런 게 단점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돈도 잘 벌고 고급차를 끌고 다니는 아내의 모습이 멋져 보일 뿐이었고요. 아내의 까탈스러운 성격도 능력 있고 똑부러지는 여자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그렇게 결국 우리는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무렵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몇 달쯤 지나서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뜩이나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이 임신까지 하니 더 대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입덧은 어찌나 심한지 음식을 제대로 못 먹기도 했고 임신한 몸으로 회사 일까지 병행하려니 아내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둘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집안일은 엉망이 돼버리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임신한 몸으로 잘 먹지 못하는 아내가 걱정이 되기도 했죠. 결국 저는 아내의 처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입덧 문제도 있고 집안일을 내팽개쳐 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형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거의 주거가 정부처럼 지내게 되었죠. 장모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장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자리를 처형이 대신해 준 셈인 거죠. 처형은 아내와 무려 1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아내가 늦둥이인 셈이라 처형과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었어요. 40대인 처형은 팔자가 기구한 건지 남편하고 오래전에 이혼하고는 식당 일자리 같은 곳을 점전하면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요. 외모만 봐서는 아내보다 훨씬 나은 편이었어요. 얼굴이나 몸매도 처형은 무척이나 매력적인 편이었죠. 아무튼 아내와 상의를 해서 주거가정부 수준의 급여를 드리기로 하고 처형을 집으로 부르게 되었는데요. 입덧이 심하던 아내도 처형이 해주는 음식은 입에 맞는지 다행히 조금씩 입맛을 되찾기도 했고 심하던 입덧도 조금은 수그러드는 듯 했죠. 사실 저도 처형이 와서 같이 지내는 게 마음에 들긴 했어요. 집안일을 처형이 신경 써서 해준 덕분에 집이 조금 사람 사는 곳처럼 단정해지기도 했고요. 처형이 해주는 음식은 제 입맛에도 잘 맞았거든요. 아내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도 야근이 잦아서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는데요. 그런 날은 처형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니 좋았어요. 처형은 성격도 살가운 편이었고 여성스러운 편이기도 했는데요. 어떨 때는 살짝 여우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얼굴이 상당히 예쁜 편이었고 어찌 보면 새끼가 흐르는 얼굴이기도 했죠. 처형은 40대인 나이에 걸맞게 관능적인 매력이 있었어요. 젊음의 풋풋함과는 다른 농염한 섹시함이 풍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무튼 저는 그런 처형이 마음에 들었고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처형은 임신한 아내가 신경 쓸 게 없게끔 집안일도 잘 해주고 무엇보다도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자주 해주곤 했어요. 덕분에 아내의 예민함도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았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처형의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일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던 아내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도 야근에 야근을 거듭했고요. 결국 유산까지 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일로 아내는 몸도 마음도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사실 아내가 유산을 하고 난 후 처형은 계속 집에 머물러야 할지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처형을 붙잡았죠. 아내가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같이 있어달라고 말이에요. 둘이 있을 때보다 처형이 있을 때 그나마 예민한 아내도 조금은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처형과 계속 함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형은 저에게도 잘해주는 편이었으니까요. 성격이 까칠한 동생이랑 사느라 고생이 많다면서 저를 다독여주는 날도 많았죠. 늘 아내보다 제가 퇴근이 빠른 편이었는데 그럴 때면 처형과 단둘이 저녁을 먹고 동네 산책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한적한 동네 밤거리를 천천히 걸으면서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때면 우리는 무척 가까워진 기분을 느끼기도 했죠. 저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고, 처형은 이혼하고 여자 혼자 사는 서러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기도 했어요. 그 무렵 아내가 잠은 혼자 자고 싶다고 해서 각방을 쓰고 있었는데, 처형은 제가 한참 때인데 그렇게 지내서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해주기도 했죠. 처형은 때론 남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달려들기도 해야 한다면서 자기가 몸에 좋은 거 많이 해줄 테니 한 번 할 때 두세 번씩 해줘서 만족시켜주라고 장난스레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런 낯뜨거운 대화들도 편하게 나눌 정도의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저도 처형은 아직 젊고 매력적인데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처형은 손사래를 치면서 이제 자기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도 없고 가뭄에 콩나듯이 중매 자리가 들어오곤 하는데 눈에 차는 남자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밤이 외롭다고 짓궂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저를 쓱 쳐다보기도 했죠. 그 눈빛이 참 오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형만 아니라면 제가 들이대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처형과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나누는 사이가 되어 가까이 지내다 보니 제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조금씩 처형이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좋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아내하고 있을 때보다 처형하고 있을 때 제 마음이 더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처형은 종종 남녀 사이에 관한 짓궂은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야릇한 농담들 속에는 혼자 사는 여자의 짙은 아쉬움이 들어있다는 게 느껴지곤 했어요. 처형도 분명 그녀를 안아주고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생각이 들자 처형이 계속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쁘기도 하지만 새끼가 가득한 얼굴이 계속 아른거리기 시작했고요. 간혹 처형이 몸에 달라붙거나 속살이 보이는 옷을 입기라도 한 날에는 제 시선이 자꾸 향하기도 했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야릇한 생각이 꿈틀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처형처럼 매력적인 여자를 한번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부정할 수가 없었죠. 어느 날인가는 처형이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입고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못 참을 것 같았어요. 옷이 쫙 달라붙는 탓에 뒤태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처형의 뒷모습은 아찔한 기분마저 들게 했죠. 처형이 집안일을 하는 걸 돕는다는 핑계로 가까이에 있으면서 저는 그 모습을 눈에 담아두려고 애를 썼죠. 그날 이후로 결국 저는 처형을 상대로 야릇한 상상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처형을 생각하면 심장이 마구 두근거렸죠.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인가는 꿈속에서 결국 처형을 안는 꿈을 꾸고야 말았는데요. 꿈 안에서 저하고 처형은 무아지경이 되어서 눈이 뒤집힐 정도로 서로를 사랑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잠에서 깨게 되었는데 제 소중이가 한껏 성이 나 있더라고요. 참지 못하고 저는 결국 처형을 떠올리면서 처음으로 자기 위로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해서는 안 될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게 더 저를 자극해왔고요. 그날 그렇게 폭주하듯이 저는 혼자만의 격정적인 시간을 갖고 말았죠. 제 감정은 부인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처형을 마주했는데 어젯밤 꿈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마구 화끈거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회식 때문에 늦는다는 와이프를 두고 처형과 저는 단둘이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한 잔 기울이게 되었죠. 그날따라 술이 많이 취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제 속마음을 조심스레 털어놓고 말았죠. 처형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여자로 보이는 게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저의 갑작스런 고백에 처형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그럴 수 있다면서 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를 여자로 봐줘서 고맙다고 동생 남편만 아니면 자기가 진작에 꼬셨을 거라고 막 더 오버하면서 농담을 하기도 했죠. 그런 농담을 하면서 처형은 어색한 웃음을 짓기는 했는데 그 웃음의 의미는 알아채기가 힘들었어요. 아마 처형도 생각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이후 묘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얼마 후에 와이프가 퇴근해 돌아오면서 그날의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듯 했죠. 늦은 시간도 아니었는데 술이 꽤 취했던 와이프는 들어오자마자 피곤하다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저는 처형과 거실 소파에 앉아서 남은 술을 조금 더 나눠 마시기로 했죠. 와이프가 깰까봐 속삭이듯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분위기를 더 야릇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처형도 아까 일 때문에 생각이 복잡했던지 꽤 취기가 오를 정도로 술을 마셨고요. 남은 술을 다 비우고 나서야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방에 혼자 누워 있으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어요. 아까 괜한 고백을 한 건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했고, 속 깊은 처형이 이해를 해준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생각에 멍하니 누워있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죠. 한참 그렇게 잠에 빠져 있었는데 누군가가 제 이불 안으로 슬쩍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잠결이어서 이게 꿈인 건지 진짜인 건지 분간을 잘 못하고 해롱거리고 있었죠. 제품을 파고들면서 손으로 저를 더듬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와이프가 그러는 걸로 생각을 했죠. 연애 초반에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지 그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이러나 하면서요. 그 손길이 너무 야릇한 느낌이어서 슬슬 몸에는 반응이 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제 바지 속으로 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부드러운 손길에 저는 반응을 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옆을 보니 처형이 누워 있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놀란 저를 보면서 처형이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도 너무 외로웠는데 제가 자기 마음에 불을 지폈다고 오늘은 다 내려놓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자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야릇하게 저를 바라보는 처형의 표정에 저는 그대로 가버릴 뻔했어요. 그건 너무 야릇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처형과 결국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네요. 오랜 시간 상상만으로 품었던 처형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처형도 이런 건 너무 오랜만이라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절정이 왔을 때 처형은 이불로 입을 막고 소리를 질러버리고 말았고요. 그 모습에 저도 그만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저는 처형 안에 제 모든 걸 쏟아내고 말았죠. 처형은 잠시 후에 저를 한 번 더 자극시켰고 결국 우리는 두 번째 연애를 나눠버리기도 했죠. 이렇게 되어버리긴 했지만 이건 우리만의 비밀로 간직하자면서 처형은 저에게 교태스럽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그러자고 약속을 하고는 처형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깊은 새벽이 되어서야 처형은 본인 방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도 두근거리는 심장이 자제가 안 돼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시피 했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편으로는 죄책감 비슷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마음이 너무 평온해진 기분이었어요. 아내의 짜증도 다 너그러이 이해해 줄 수 있었고요.
처형에게도 이제 더 살갑게 제 마음껏 다정하게 대해줄 수 있었어요. 처형도 저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이 만족스러웠는지 저에게 더 살갑게 대해주었죠. 오랜 욕구 불만을 해소한 처형의 표정은 생기가 넘쳐 보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비밀스레 연인처럼 지내게 되었죠. 처형이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을 때면 저는 다가가서 몸을 바짝 밀착시키고 처형을 살포시 안아주기도 했고요. 이러지 말라면서 처형은 교태를 부리다가도 제가 한껏 부풀어 오른 걸 느끼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입으로 저를 사랑해주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어질어질할 정도로 저는 만족감을 느끼곤 했죠. 그 장면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짜릿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게 때론 처형 입에 혹은 처형 얼굴에 해버리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면 너무 자극적인 느낌이 들어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기도 했죠. 처형과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아내와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저는 피곤하다면서 저와의 관계를 피하는 아내를 보채지 않아도 되니 좋았고요. 본인 잘난 맛에 제멋대로 하고 사는 아내에게 사실은 신경을 조금 꺼도 되니 더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사실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기는 했는데요. 언젠가부터 저는 아내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아내가 간혹 저에게 신호를 보내오는 일이 생기기도 했죠. 저는 처형하고 실컷 재미를 본 후라서 살짝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존심도 강한 아내는 본인이 신호를 보내놓고는 됐다면서 쌀쌀맞게 돌아서서 가버리기도 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아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 일이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제안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한참 뜸을 들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재촉을 했더니 어렵게 아내는 입을 열었어요. 승진 제안을 받기는 했는데 지방 근무를 1년 정도는 하는 조건이 있다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아내가 지방 파견을 가면 처형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자유로워질 테니 좋겠다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같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처형과 잠깐 눈이 마주치기도 했는데 처형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죠.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렵다는 승진 제안도 받았는데 망설일 이유가 뭐 있겠냐면서요. 그 말에 아내는 고맙다면서 그럼 딱 1년만 그렇게 지내자고 했죠. 주말이나 쉬는 날이면 꼬박꼬박 집에 올라오겠다면서요. 그렇게 얼마 후에 아내는 정말 지방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고요. 처형과 저는 부부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처형도 다시 본인 집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주로 평일에 만나서 연애를 즐기곤 했죠. 참 아이러니한 점도 있었는데요. 부부지간이라는 게 떨어져 지내면서 가끔 보다 보니 아내도 저에게 더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아이를 갖고 싶다는 핑계로 저에게 엄청 적극적으로 달려들기도 했어요. 진작에 나를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평일에는 처형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주말이면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이 한동안 계속되었어요. 잠의 지각과 그러고 있다라는 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는데 그런 입장에 직접 놓여보지 않으면 그게 어떤 감정인지 느끼기 어려울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저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걸 하게 되었고 제가 한참 나이인데도 종종 체력이 딸린다라는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와이프와 처형 모두와 사랑을 나누는 건 정말 짜릿한 일이었어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이어지던 중 아내는 1년간의 지방 파견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 무렵 부부관계도 더 좋아져서 우리는 예전보다 더 돈독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지방 파견을 나가 있으면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 아내는 조금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요.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것처럼 핑크빛 관계를 유지한 덕분에
와이프는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 경험으로 교훈을 깨달은 건지 아내는 이번에는 조심해야겠다면서 회사에 휴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 무렵 다시 처형은 우리 집에 예전처럼 들어와서 지내게 되었어요. 휴직계를 낸 아내가 늘상 집에 있다 보니 처형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아내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더 아내를 챙겨야 했고 늘 집에 붙어 있다시피 했으니까요. 물론 처형도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처형과 좋은 시간을 보낼 기회는 가뭄에 콩 나듯이 이따금씩 찾아오곤 했죠. 그래서 더 그런 시간들이 감질맛이 났던 것 같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행스럽게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집안에 아이가 생긴다는 건 정말 많은 걸 바꿔놓게 되더라고요. 모든 건 아이를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항상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던 아내도 아이만큼은 끔찍이 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형도 처음 안아보는 조카를 어찌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언젠가 저에게 지나가는 소리로 본인도 아이를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슬쩍 하기도 했죠. 아이를 갖게 만들어주면 누구 아이인지 밝히지 않고 조용히 키우면서 살고 싶다고 말이에요. 저에게 너무 잘해준 처형이었기에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조금 있기는 했어요. 정신 나간 녀석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냥 박복한 팔자를 가진 처형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배려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물론 처형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지금은 아이가 꽤 커서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온 집안을 어지럽히기도 하는데요. 처형은 지금도 우리 부부가 출근을 하면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집안일을 해주기도 하면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물론 처형과 저와의 비밀스런 일은 여전히 이따금씩 진행 중이랍니다. 아주 이따금씩 말이에요. 처형과의 연애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도저히 놓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